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의 노동사회정책 요구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이 이전에 오늘 발표에 앞서가 질의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의서에 대한 조목조목 저희 입장을 개진한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질문이 추가적인 토론이 있을 거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핵심 입법 과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회연대 입법에 대한 법제화의 그 요구였습니다. 거기는 세 가지 사항이 일단 담겨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격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마다 다르실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노동시장의 격차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또 기업 규모별 격차의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지금 노동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기본 툴이긴 하지만 5인 미만에 대해서는 뭐 근로시간 연차, 월차, 휴가라든가 휴가의 문제라든가 각종 임금에 대해서 가산 수당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차의 가장 큰 작은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거를 단계적으로 그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추진을 하되 여기는 또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 사업주의 문제와 영세 근로자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그 본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세계위원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격차 해소의 문제에 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좀 잡고 의견을 나눠준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두 번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인데요. 이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에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은 어떤 이유로든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 시정제도 강화를 하는 건데 기존 차별 시정제도의 그 뭐라고 그럴까 좀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 차별 시정제도를 좀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24년 중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다만 이것도 당에서 뭐 불쑥 먼저 던지는 것보다는 경사노위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얘기를 봐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하자. 그래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이 문제인데 이거는 그동안의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이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바가 있고 실제로 이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환노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고민되는 분야가 이 분야에서는 노사 간 이해가 굉장히 좀 정면으로 많이 충돌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분야는 아니지만 비슷한 취지의 특고 종사자에 대한 법안 특고법을 그때 제정을 했다가 노사 모두의 반대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여러 가지 입법안을 지금 환노위 위원님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특정 부분의 주도보다는 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사노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니까 같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참여를 할 것이고 그 논의 과정의 결과를 좀 반영을 해서 입법안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법 2조 3조 재개정 추진 문제입니다. 이건 소위 노란봉투법에 관한 사항이고 작년도 하반기에 국회나 또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그런 입법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토론회, 공청회, 뭐 본회의 등등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당의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되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거를 어떤 특정 조문을 고쳐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그 사용자 개념의 확장 이런 단순한 한 조문을 거쳐가지고 노동법이 완결되는 게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법 체계의 정합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교섭 문제, 창구 단일화 문제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데 특정 조문만 이걸 고쳐가지고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필요하면은 요거는 같이 사용자 개념과 수반되는 다른 노조법상의 같은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같이 가는 게 같이 어떤 분야가 맞물려 있고 이것이 되면 이런 방향에서 필요하고 이런 방향에서 걸림돌이 있다는 걸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분야에서 그 노조법 2조 3조의 그 개정을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인데요. 격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원하청 또는 대기업, 소기업 규모 간 격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과는 또 별도로 하청 근로자 그룹 조건 보호, 그다음에 이중 구조 해선 이런 내용에 대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방안을 저희가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당에서도 몇 번의 토론회를 좀 하면서 관계 부처도 불러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는데 꼭 노동 분야만 그 가능한 분야가 아니고 산업부라든지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경제 제 부처와 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쭉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또 마련해서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는 또 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노위에서 이 분야도 또 하나의 테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논의되고 고민하고 있는 방안과 경사노위에서 논의될 내용들을 같이 또 수렴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공적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년 연장인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당도 그거는 뭐 당연히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지금 나가는 퇴출 연령이 법제 연령보다도 지금 사실은 더 앞이지만 일단 법상 60세 정년과 연금 수령 기간 중에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년 연장은 나가야 되지만 법제화는 나가야 되지만 다만 고민이 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사회가 이 분야에 대한 공감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년 연장 65세를 법제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 청년 고용 상황이라든지 또는 임금 체계 개편 문제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단순하게 당장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어떻게 그 임금의 문제라든가 청년 고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수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저희 논의들 지켜보고 필요하면 저희도 또 지원하고 이렇게 방안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정년 연장이 법제화 방향으로 가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분명히 그 퇴직 연령과 연금 수령 연령 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저희가 메꿔줘서 재고용 혹은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예를 들면 60세 정년 이후에도 그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옮겨가지고 65세까지 또 근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재고용, 계속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기존 지원 방안 외에 확대하고 또 강화하는 방안들이 이번 총선 공약에도 좀 담길 예정이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 4일제 도입과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인데 그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만 지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 공약도 나와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단축할 경우에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각종 지원 제도를 좀 고민하고 있고 마침 이제 경산호위에서 이번에 논의되는 과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할 때
일 생활과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또 총선 공약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 예. 산별 교섭만 마지막으로 할까요? 예. 그럼 10초 내로 그냥 예. 핵심 요지만 말씀해 주시죠. 산별 교섭은 법제로 기업별 교섭이나 산별 교섭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선택해서 가지만 다만 그런 산별 교섭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것이 교섭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고 또 당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권혁태 수석 전문위원께서 이제 발표하신다 하시는데 이제 앞선 내용을 좀 더 부연하다 보니까 그 7대 핵심 요구 중에서 6번, 7번의 사회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로 좀 확인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